오랜만이다. 나 기억하고 있지? 네가 웬일이니? 차단했는 줄 알았는데 의외다? 하긴 기도 약하고 겁도 많은 네가 날 차단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냐고. 너 같은 건 차단할 가치마저 없어서 그냥 둔 거야.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닌 년인데. 괜히 차단하면 내가 널 아주 의식한다고 네 멋대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네가 그런 불쾌한 오해할까 봐 일부러 그대로 둔 거니까 헛소리하지 마. 절대 내 남편을 뺏어서 날 이혼시킨 널 용서한 거 아니야. 5년 사이에 많이 컸다? 뭔가 갑자기 센 언니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님, 얼굴이 안 보이는 카톡이라 맘 놓고 센 척하는 건가? 내 앞에 서면 덜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핸드폰으로만 강하게 나오는 거야? 불쌍한 년. 그렇게라도 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존감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 거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관심 없으니까 맘대로 생각해. 더 할 말 없으면 꺼져줄래? 허무한 인생 사는 너랑 달리 난 늘 바쁘거든. 허무한 인생? 네가 내 인생이 허무한지 충실한지 어떻게 안다고 막말이야? 사는 게 팍팍하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비꼬는 거 아니니? 인간은 원래 지가 불행할수록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야. 행복? 네가 행복하니? 적어도 불행하단 생각은 안 해. 그 행복을 내가 뺏어버렸는데? 무슨 뜻이야? 네 남편을 또다시 내가 뺏었다는 뜻이야. 내 남편? 나한테 나도 모르는 남편이 있었나? 있잖아. 돈 많은 남편 숨겨놨잖아. 왜? 또 나한테 뺏길까봐 쫄았니?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야?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네 남편을 내가 뺏었다고 하는데도 없다고 우기니? 나랑 네 남편은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아서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 발목 잡고 있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남편이 없다니까? 100% 네가 착각한 거니까 그 남자에 대해 잘 알아보기나 해.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질 줄 알았니? 난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너랑 같은 집에 산다는 정보를 다 입수하고 뺏은 건데 착각일 리가 없잖아. 남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근데 너 정수랑은 헤어졌니? 정수가 누군데? 이름마저 잊어버렸니? 대체 얼만큼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를 나랑 내 딸한테서 뺏어갔니? 아, 네 전 남편 말하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일 때는 멋있어 보여서 뺏었는데 니들이 이혼했단 말에 그 사람이 시시해 보이고 질려버려서 버렸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쓰레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니? 사랑이 없는데 놔줘야지 그럼 잡고 있어야 하니? 내가 놔주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악연을 이어갈 필요 있어? 니들이 악연이라는 건 인정하니? 결혼까지 못 간 인연은 다 악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는 불쾌한 감정 아니니?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가? 나한테 그 남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데? 인연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인연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버리고도 나한테는 남자가 끊기지 않았어. 하나같이 나만 보면 달려들어서 귀찮을 지경이었거든. 그 남자들한테 밥 얻어먹고 선물 받고 공짜로 여행 다니고. 여자 팔자는 원래 그런 뒤웅박 팔자 아닌가? 뒤용박 팔자란 말을 그럴 때 쓰니? 남자가 많아서 참 좋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여러 남자를 거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엔 잘생기고 돈도 많고 궁합도 좋은 운명적인 네 남편을 만나서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 와이프 자리 나한테 넘겨. 날짜까지 계산해서 어렵게 한 임신이니까 내 뱃속아기를 무기로 반드시 내 운명의 역사를 새로 쓸 거야.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멍청한 년이. 이혼하고 싶어도 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혼하기 싫어서 쇼하고 자빠졌네.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이래도 되지? 놀고 먹는 전업주부 주제에 일조하고 있네? 네가 내 남편을 뺏어서 날 싱글맘으로 만드는 바람에 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됐어. 한가한 너랑 비현실적인 말 하면서 비생산적인 시간 보낼 여유 따위는 없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네 남편 포기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난 싱글맘이라니까? 그렇게도 그 집에서 나가기 싫니? 인간을 소나 개처럼 끌어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네. 그렇게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 줄게. 나랑 태어날 내 아이를 시중 들어주고 가정부로 살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너랑 네 애를 그 집에서 안 내쫓을 수도 있어. 전업주부가 이혼당하면 노숙자가 될 게 뻔한데 그건 너무 불쌍하잖니.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있단 건 행복이란 거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왜 말이 안 된단 거야? 본처를 가정부로 두고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허락할 거니까 빨리 이혼해. 난 내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 없어. 정우 씨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이제 더는 방황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정착하기로 했으니까 내 인생 방해하지 마. 나이는 좀 많지만 나이와 정비례로 돈도 많고 자상한 그 사람을 내 인생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물러나. 어차피 재혼이라 별로 정도 없을 거 아니야. 정우 씨라니? 왜? 네 남편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야? 이제야 뭐가 뭔지 좀 알 것 같네. 또다시 나한테 남편 뺏겼다는 충격에 눈앞이 캄캄하니? 네가 큰 사고 쳤단 걸 알고 속이 다 후련한데? 후련한 게 아니라 뻥 뚫렸겠지. 또다시 가난한 싱글맘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찔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정부로 써준다고 할 때 넙죽 그러겠다고 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면 만세를 불러야지 주제를 몰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하나 만들어서 더 쪼들리게 생겼군. 불쌍한 년. 그따위로 나오고 나중에 내 가정부로 돼서 나한테 얼만큼 구박받으려고 그래? 내가 네 가정부가 될 일은 영원히 없단다. 세상에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여자는 없어. 주제를 알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팔자에 순종해. 며칠 후 지방령 같은 년이 이혼도 안 해주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으니까. 내일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가기로 했어. 안방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내가 쓸 거니까. 넌 네 딸 데리고 주방에 가서 자. 난 아침은 무조건 한식 먹어야 하니까 밥 반찬 국 차려내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깔끔하게 해. 저번에 가보니까 창문 틀에 먼지도 있고 TV도 얼룩덜룩하던데? 그따위로 하면 당장 내쫓을 거니까 똑바로 해. 알겠니? 봤으면 대답을 해, 이년아. 난 2년이 아니고 현지 엄마인데요. 나가라고 했더니 덜컥 겁이 나서 엄마 뒤에 숨으려고? 나이 잔뜩 먹고 아직도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의지하니? 난 절대 내 아이를 너처럼 나약한 애로 키우지 말아야지. 기가 약하고 작은 일에도 덜덜 떠는 그 성격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어쩜 그렇게 성장이 없는 거야? 그 성격으로 밖에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겠는지 진심 걱정이다. 가정부로 받아주겠다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엄마까지 내세워서 싸워보려고 바라 그래? 네가 생각해도 네가 웃기지 않니? 내가 말했죠. 난 현지가 아니라 현지 엄마라고. 그리고 그쪽이 만나는 남자는 현지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우라는 남자는 나랑 재혼한 남자라고요. 우리 식당에서 같이 오래 일했고 믿음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받아줬는데 재혼하고 3년도 안 돼서 우리 딸 나이대의 젊은 여자랑 바람펴서 날 배신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56살이야. 그런데 어떻게 35살인 내 딸 남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가난한 싱글맘이니까 돈 보고 영감한테 시집 갔는 줄 알았죠. 가난한 싱글맘? 내 딸이 가난하다고? 난 식당을 5개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내 딸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쪽이 사장이라고요? 정우 씨가 사장 아니고요? 나랑 결혼하고 내가 경영하는 식당의 분점에서 점장직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쟁이일 뿐인데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구나 나랑 이혼하면 점장직도 내놓고 식당에서 나가야 하는데 사장은 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사장?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넌 임신도 했다며? 그럼 하루라도 빨리 새 직장을 찾아놓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 너도 일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백수가 되면 기저귀 분유는 누가 사니?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나이 먹은 게 벼슬인가요? 넌 내 남편 내연 여자니? 그것도 나보다 23살이나 어린 년인데 반말 쓰지? 그럼 존댓말 쓰니? 아까는 존댓말 썼잖아요. 예의상으로 몇 마디만 해줬단다. 처음부터 반말 날리는 건 우아한 내 이미지랑 매치가 안 돼서 말이야. 그 사람이 이런 마귀 할멈 같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쪽을 버리고 절 선택했겠죠. 그쪽은 딸뻘 여자한테 남편을 뺏긴 초라한 여자란 걸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잘난 척이에요? 난 내 사업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으로서
겨우 남편 놈이 바람핀 일 따위로 초라해지지 않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나한테 있어서 재혼한 남편 놈의 바람? 그런 쓰레기 놈은 그냥 내 인생에서 쳐내면 그만이야. 오늘 내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집에서 내쫓을 거니까. 사랑하는 니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뭐라고요? 내쫓겠다니요. 그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닌가요? 불륜 여들은 왜 하나같이 마지막엔 꼭 그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닌가요? 이런 덜 떨어진 물음을 묻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 집은 당연히 사장인 내 집이란 생각도 못하니. 그 사람이 그 집은 그 사람 집이라고 했다고요. 지가 살고 있으니까 지 집이라고 했겠지. 하지만 명의는 내 명의고 내가 산 집이니까 그 인간한테 갈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재산 분할도 없으니까 몸만 너한테 보낼게.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재산 분할이 없단 게 말이나 돼요? 가게가 5개나 되면 그동안 번 돈 다 절반으로 나눠야죠. 그게 결혼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야. 결혼 생활 중에 바람피면 빈몸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계약. 인간이 대체 얼마나 음흉하면 그런 계약을 작성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못 믿어온데 결혼은 대체 왜 했냐고요. 평생을 장사하다 보면 앞만 봐선 안 되고 옆도 보고 뒤도 봐야 한다는 경험이 생긴단다.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지만 혹시나의 상황을 생각해서 혼전 계약은 필수 아닌가. 아닌 말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 뭘 믿고 혼전 계약도 안 하니? 얼마 전부터 그 인간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는데 결정적인 근거도 없고 사람 찾아서 뒷조사하는 것도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네가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바람핀 증거를 가져다줘서 고마울 따름이잖아. 고맙다? 그 인간이 이혼 안 해줄까봐 골치 아팠는데 네 덕에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 너한테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네 전용으로 마음껏 써먹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나이만 먹은 영감을 저한테 준다고 한들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네 운명이라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뺏은 거 아니니? 영감한테 뭔 운명이에요? 전 그냥 사모님 돼서 편하게 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꼬셨을 뿐 사랑 따위는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정신 나간 여자가 또 하나 탄생했네. 네 엄마는 네가 그따위로 살고 있단 걸 알고 계시니? 저한테 엄마 따위는 없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나이 많고 돈 많은 영감한테 가겠다고 이혼하고 집 나갔고 그때부터 전 술독에 빠져 사는 아빠와 할머니랑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언젠가는 엄마의 재혼남보다 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성공해서 엄마가 없어도 난 너무 잘 컸고 행복하다고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제 행복을 어필하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더니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건 모전 여전이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 제대로 못 받은 탓이에요. 전 부모님의 희생양일 뿐인데 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요. 누구도 널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부남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거리만 해야 했는지. 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걸 아직도 모르겠니? 현재 엄마면 제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절 딸로 생각하고 불쌍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딸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까지 파괴한 내 연녀가 어떻게 내 딸이나 마찬가지란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뇌 구조가 궁금하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너처럼 고약하고 자존감 없게 크지는 않는다고 본다? 넌 그냥 인간 자체가 덜 돼먹은 거야. 설마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실 건 아니죠? 왜 아니니? 그건 내 권리잖니. 전 애도 낳아야 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위자료를 주란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있잖니. 조금 늙었긴 하지만 평생 주방장으로 일해왔으니까 다른 곳에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을 거야. 하긴 그렇죠? 그 사람이라면 저랑 제 아이를 책임져 주겠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그 사람한테 네가 임신했단 사실을 얘기했니? 그건 혼인신고하는 날에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요? 역시 그랬구나.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랑 이혼했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널 임신시켰는지 너무 궁금한데? 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그런 말은 전혀 못 들었는데요? 너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데. 굳이 자기가 불임이라는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애 아빠는 따로 있단 뜻이네? 그럼 그 남자한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사실 애 아빠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줌마 남편이랑 만나면서 친구들이랑 나이트에 2번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낯선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비를 청구할 상대마저 없단 뜻이네. 그러니까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성인이니까 네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현지 좀 바꿔주세요. 현지라면 절 용서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난데 널 용서해줄 생각 없어. 미안해. 현지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네가 상처 준 사람은 우리 엄마인데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난 5년 전에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도 아직 용서 안 했어. 근데 이번엔 우리 엄마 남편을 뺏었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야? 네가 뿌린 씨앗은 풍작이던 흉작이던 네가 거둬. 그 후 저희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하고 불륜 연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불륜남은 어렵게 위자료를 장만해서 입금했지만 내연녀는 가진 돈이 없었던 탓에 알바를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위자료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믿었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기댈 친정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